오늘도 출근길은 붐볐다.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에 찬 기운이 스며들어 어깨를 더욱 움츠리게 했다. 9월까지 한여름처럼 덥더니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부리던 10월이 끝나고 가을은 고작 2주였나 보다. 11월이 시작되자마자 손끝이 시리는 겨울이 시작되었다. 이리저리 지하철 속 사람들의 어깨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이어폰을 꽂은 채 눈을 감았다. 오늘 오후까지 해야 할 업무와 끝을 내야 할 보고서가 머릿속을 지나간다.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책상 위에 쌓인 파일들과 밤새 들어온 10여 개의 이메일, 아직 시작하지 못한 프로젝트 파일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온다. 오늘은 꼭 끝내야지. 탕비실에 들러 타온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고 창밖 햇살이 살짝 들어온다. 작은 순간이지만 이런 게 위로가 된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에 긴장감이 실린다. 지난주에 오타가 난 걸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처에 보냈다가 한 번 핀잔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 한 번은 동료에게 전달한 자료 일부가 잘못 기입되었는데 그걸 하필 직속 상사가 발견했다. 다음엔 이렇게 확인 좀 하자. 짧은 말이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그 순간 상사가 다가왔다. 또 그랬니?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괜찮은 남자 만나서 좀 쉽게 살면 안 돼? 나는 잠시 멈춰 상사를 바라본다. 회사를 나가란 얘긴가? 그의 말은 마치 걱정을 빙자한 잔소리 같았다. 업무와 삶 모두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에 나는 숨을 고른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꿋꿋함을 표현했다. 상사는 무표정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래도 한마디 했다는 작은 승리감과 함께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 햇살을 바라본다. 어렵고 피곤해도 나는 꺾이지 않고 하루를 살아낼 것이다. 저녁 무렵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불빛 아래 맞은편 남자는 자주 웃었다. 그의 웃음은 피곤한 하루를 잠시 잊게 해주었다. 커피잔에 김이 올라오고 창밖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이 일렁였다. 지우야, 나는 너랑 있으면 편해. 세상 평온한 안락함을 느껴. 그가 웃으며 말하자 나도 무심코 웃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그의 부모님이 나를 만나길 원했다. 불편한 자리가 될 거라 예상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토록 냉정할 줄은 몰랐다. 본인 가정 형편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혼 가정에 서류상 가족이 복잡하다니 아들과의 앞날을 생각하면 남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오빠 부모님의 말은 단호했다. 따져 묻고 싶었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와의 웃음이 아직 귓가에 남아있었지만 현실은 내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서류 한 장이 사람의 관계를 규정한다면 나는 대체 누구와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는 걸까? 일상 복귀. 다음 날도 출근길은 어김없었다. 지하철 창밖으로는 여전히 회색빛 건물들이 스쳐갔고 지하철의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본인들의 휴대폰만 바라봤다. 사무실에서는 보고서 제출 미팅, 그리고 끝없는 회의 중간중간 동료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잠깐 웃기도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지만 내 안에는 씻기지 않는 슬픔이 남아있었다. 점심시간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옆 테이블에서는 친구들끼리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신랑이 어쩌고 신부가 어쩌고 웃음소리에 괜히 귀가 기울여졌다. 나는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몇 개 없던 나뭇잎이 떨어졌다. 너도 나와 같구나. 몇 개 없던 희망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네. 집으로 돌아온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내가 소리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공간. 가슴 한켠이 허전했다.
이제는 전화를 걸 상대도 날 보고 웃던 오빠도 없다. 어제와 같이 오늘 하루도 흘러갔지만 내 안의 공허함은 매일매일 점점 커져만 갔다.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없는 것 같다. 사건으로의 전환. 늦은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울아빠라는 글자가 떴다. 웬일이래? 날 다 찾고. 아빠와 나는 서로 먹고 사는 게 바쁘니 연락도 이젠 드물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들려온 목소리는 아빠가 아니었다. 혹시 따님 맞으시죠? 발신 기록 보고 전화했는데 여기 아버지가 쓰러져 계십니다. 미납 관리비 때문에 아버님 댁에 왔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순간 숨이 막혔다.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머릿속에는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끔 연락이 오면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내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아빠 손을 잡고 달리던 기억, 그리고 부모님 이혼 후 점점 멀어져 버린 시간들. 아빠. 짧은 호흡이 입술을 뚫고 새어나왔다. 눈물이 맺히려 했지만 나는 곧장 옷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가슴을 쿵쿵 울렸다. 제발 아무 일이 아니기를. 병원 응급실. 정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찾아온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차갑고 메마른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형광등 불빛은 무자비하게 밝았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고 들것에 실린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보호자분이세요? 여기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하지만 곧 제지당했다. 잠시만요. 가족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본인이 이분의 법적 보호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딸이에요. 이분은 제 아버지예요. 갑자기 힘줘 말하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의료진은 굳어진 얼굴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가족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규정을 따르는 입장이라서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내 앞에서 숨이 끊어져 가는데 내가 친딸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가 내 모든 호소를 소용없게 만들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한 노령의 여성 환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다. 그 옆에는 무표정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정황상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은 넋이 나간 건지. 상속이 어쩌고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순간 번쩍하는 뭔가가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그래, 어쩌면 이거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빠랑 나랑은 특유의 약속 같은 표정이 있다. 붕어빵같이 부녀가 닮은 그 표정, 그걸 보는 이마다 아빠와 딸이 맞다고 했다. 나는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그 사진을 찾아서 의사한테 보여줬다. 이거 보세요. 이분이 여기 누워 계시는 우리 아빠예요. 옆에 있는 이건 저고요. 아빠랑 딸이 아니면 이렇게 서로 닮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없으면 내일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증명서를 못 가져오시면 병원에서 본인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아빠와 엄마는 이혼을 하셨다. 그 뒤로 아빠와 나는 서류상으로 남이 되었다. 그게 이런 일을 만들 줄이야. 시간은 흘렀고 자정이 다가왔다. 1초가 10분 같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새벽 1시. 병원 복도는 적막했다. 의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환자분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고여있던 눈물이 한 번에 주르륵 흘러내렸다. 차가운 시트 위에 아버지를 붙잡고 입을 벌렸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온다. 힘겹게 한마디가 나왔다. 아빠. 의료진은 서류를 정리했고 한두 명씩 내 곁을 떠났다. 나는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와 차가운 새벽 바람을 맞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내 시야는 어둠뿐이었다. 곱게 뻗은 선은 꺾이지 않는다. 규정이라는 선은 언제나 곱게 뻗어 있었다. 하지만 그 선은 사람의 생명을 가로막기도 했다. 1년 뒤 11월의 말 어느 날
오늘은 아빠의 기일이다. 아빠를 우여곡절 끝에 납골당에 모셨다. 나는 아빠의 유골함을 보다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속으로 다짐했다. 아빠, 전 괜찮을 거예요. 저도 꺾이지 않고 잘 살아갈 거예요. 아빠와 내가 익살스럽게 웃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잘 있어요, 아빠. 또 올게. 다음 이야기. 칠순의 연애학개론. 경숙, 명자, 순이, 영자가 다시 뭉쳤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갖고 있는 이 4인방은 연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